정부가 자사고의 우선 선발을 폐지하고 학생 모집 시기도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은 후기로 변경하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참여는 정부 목표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전북에서 미투 고백이 나온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미투 참여자의 2차 피해를 줄이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섬진강변에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활짝 핀 매화 향기에 취하기도 하고 들에서는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첫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섬진강변이 화사한 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겨우내 머금은 꽃망울을 활짝 터트린 매화. 흐드러지게 핀 매화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꽃처럼 화사한 미소가 번집니다. 꽃 보고 이거 매화 마을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이쪽은 섬진강도 끼고 있다. 자연 교육도 할 수 있고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나무 아래서는 흩날리는 꽃비를 맞으며 봄날의 추억을 담아보기도 합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그다음에 매화 향기도 맡고 싶고 그다음에 그 꽃잎을 날리고 신선한 공기 속에서 같이 우위도 돋고. 겨우내 잠들어 있던 밭도 봄 기운을 받아 기지개를 켭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농부는 한 해 농사를 준비합니다. 봄 날씨도 화창하고 해서 그 밭갈이 하고 고추 같은 거 이제 심으려고 지금 밭갈이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손잡이를 꼭 쥐고 한 발 한 발 올라갑니다. 사다리와 타이어를 올라가는 암벽 등반,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낙하 체험까지 재미있는 놀이시설에 푹 빠져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모험심을 길러줄 수 있는 놀토피아가 개장됨으로써 우리 완주를 아이들의 꿈을 펼치고 아이들의 행복한 아이들 천국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 산이나 들이나 봄 기운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한 연극 배우가 미투 공개 기자회견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투가 전북에 남긴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연극 배우 송원 씨는 지난달 26일 오랜 고민 끝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8년 전 극단 대표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아픈 기억을 눈물로 풀어냈습니다. 이후 전북에서도 미투 바람이 봄물처럼 터졌습니다. 지지와 연대의 미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던 여성들의 말하기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외침이 되고 있습니다. 미투의 교훈은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를 남녀가 평등한 세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용감하게 미투를 선언한 사람들의 2차 피해를 없애고 피해자를 돌봐야 합니다. 성폭력 희생자들은 분명히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나 정신치료와 같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체계들도 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현실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 형법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공인일 경우 피해자가 용감하게 미투 운동에 동참할 수 있지만 만약 가해자가 일반인이라면 명예훼손을 우려하는 피해자의 고백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거나 이런 미투 운동이라는 부당한 피해자들이 향후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게 먼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 2차 피해를 줄이고 관련 법안을 수정해 더 많은 미투를 이끌어내면서 남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은 이제 역사의 흐름이 됐습니다. JTBC 뉴스 김철호입니다. 올해부터 외고와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 제도가 사라집니다.
전북교육청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고와 자사고의 학생 모집 시기가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됐습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은 시기에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평준화 일반고는 추가 모집이 없기 때문에 외고나 자사고 탈락자는 전주, 군산, 익산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전형에 실패를 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사고나 외고를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지난해 정부의 자사고 우선 선발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의 지원율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국 단위 모집인 상산고는 3년 전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2대 1로 떨어졌습니다. 익산 남성구는 자사고 운영 10년 만에 처음 미달 사태를 빚었고 군산 중앙구는 해마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립인 외고와 달리 학생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만으로만 운영되는 사립 자사고는 학생 모집이 어려울 경우 생존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상산고, 내후년 남성고와 중앙고의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전북교육청이 평가 기준 점수 상향 조정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자사고에겐 큰 부담입니다. 2015년 이전에 평가 점수 기준 70점 정도 그리고 평가 요소로 상향은 되어야 자사고의 학교 운영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선발권 폐지로 올해 학생 모집이 더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으로 교육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기로 하고 농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 하락을 막는 생산 조정제인데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김재희는 콩 영농조합입니다. 7년 전 12명으로 시작한 조합원이 70명. 벼 대신 논에 콩을 심는 면적은 30헥타르에서 600헥타르로 늘었습니다. 벼를 심는 것보다 수입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필지에 그래도 한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더 이익이 나더라고요. 벼농사 지을 때보다 그 정도 수익이 더 나더라고요. 이처럼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올해는 보조금을 줍니다. 1헥타르에 평균 340만 원입니다. 지난 1월부터 농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률은 목표 면적의 39%에 불과합니다. 일단 쌀값이 1년 전보다 30% 이상 올라 벼농사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쉽지 않고 일손이 많이 들어가고 농기계가 부족한 것도 원인입니다. 모든 작업기를 정부 차원에서 이제 보조를 좀 많이 좀 해주면은 그렇게라도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재배기술 지원과 판로 보장 같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풀사료에 대해서도 농협에서 전량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쌀 생산 조정제 참여 신청을 지난달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해봤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당이 공천 후보자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과 군수 선거의 경우 모두 57명이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김제시장 선거에 8명이 신청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35명을 뽑는 도의원 선거에는 68명이, 172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는 225명이 접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7일까지 선거구별로 ARS 여론조사와 면접을 거쳐 후보자를 2, 3배수로 압축한 뒤 최종 경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북의 농가소득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농가소득은 지난 2013년 3,080만 원에서 2016년 3,680만 원으로 19.5% 증가해 전국 9개 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라북도는 로컬푸드 확대와 생산시설 현대화 등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신항과 군산 대야를 잇는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항 대야 인입철도 공사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 신항 대야 인입철도의 총 길이는 43km, 사업비는 6,160억 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를 설득해 2023 세계 잼버리 이전에 철도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종업식과 졸업식을 1월 안에 치르고 봄방학을 없애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올해 학사 일정을 파악한 결과 43개 학교가 오는 12월과 내년 1월에 종업식과 졸업식을 치른 뒤 2월 말까지 겨울방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봄방학을 없애고 1월에 종업식과 졸업식을 치르면 교사들이 업무 분장과 교육계획 수립 등 새학년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위험이 높은 익산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오는 7월부터 평화육교 해체 작업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고 공사 기간에 대체 우회도로를 확보해 주민 불편을 줄일 방침입니다. 익산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에는 정부 지원과 시비 등을 포함해 모두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군산 중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4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까지 중동지구 8만 제곱미터에 72억 원을 들여 주차장과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토지 매입이 70%에 머물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나머지 30%의 토지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와 정읍이 11도, 완주 9도 등 평년 기온을 5,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예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는 10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